이번 태풍으로 맞은편 음식점 간판이 날아와 우리 가게 현관문과 그 앞에 세워놓은 자동차가 파손됐습니다. 음식점 주인에게 이야기하니 자기들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책임을 지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따질 거면 간판을 제대로 달지 않은 간판업체에 따지라고 하더라고요.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정말 이런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울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이제 피해를 입긴 입으셨는데 간판 주인인 음식점 점주는 제대로 간판 달지 못한 간판 업체의 피해 보상을 요구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예.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복잡한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간판업체도 과실이 있었고 또 이제 간판업체가 그렇게 달아놓은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유지보수하거나 관리하지 못한 업주도 책임이 있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가정을 해볼게요.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아예 과실이 없다면 결국 소송 들어갔을 땐 할 수 없는 거니까 일단 과실이 있는 거로 전제를 해볼게요. 네. 둘 다 과실이 있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공동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공동 불법 행위는 이제 두 사람이 같이 합심해서 누군가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이제 예.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우리 법원은 두 사람 다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두 사람 다 아무한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과실 비율이 분담이 되어 있다면 그건 당신들끼리 구상할 문제고 네. 피해자한테는 누구든지 간에 소송을 당하면 물어줘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법원의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피해자분께서는 뭐 식당 주인한테도 또 간판 업주한테도 둘 다 과실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누구한테든지 소송을 걸어서 전액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이제 이 구조가 기본이지만 네. 또 한 가지 우리 민법은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간판업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렇죠. 간판이 존재하는 건 알지만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작물 점유자, 일단은 그 간판을 달고 있는 사람, 네. 이 점유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점주. 지금 식당 주인이죠. 그렇죠. 식당 주인이 이 사건에서 공작물 점유자가 되는데 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의 뭐 관리조월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라고 이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뭐 지금 내가 간판 업주한테 간판 단 사람한테 소송을 걸지 말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지 말지는 내가 정하는 거고 일단 당신도 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당신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하세요. 차후에. 그렇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서 지금 이 간판을 점유하고 있는 식당 주인 당신에게 네. 이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그래서 되게 제가 복잡한 예. 것 같은데 되게 쉽게 풀어주셨어요. 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 틀리다는 얘기가 사실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국 아. 아니거든요. 이해했습니다. 네. 자,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일이긴 한데 이제 상대 음식점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건지요. 왜 자동차 같은 거 내가 그냥 주차해놨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법 758조에서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경우 간판 소유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작물 등의 설치 보전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의 외관, 그러니까 간판이 떨어진 것이죠. 이거를 입증을 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소명할 수 있게 된다면 주인의 과실을 그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되겠죠. 주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무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통 판례들이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세기가 정말
남달랐다고 하더라도 예. 아주 약간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 사실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상하고 어떤 부분은 보상을 못 받는지 헷갈리기도 할 것 같은데 보상 가능한 부분과 또 가능하지 않은 부분 이게 실제로 따로 정해져 있나요? 법률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소송에 들어가면 결국 판례는 과실이 있느냐, 또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작물 점유자 책임으로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예. 무과실을 이제 그 피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무과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요건 조금 다른 이제 국가배상에서 발생한 문제였는데 500년, 5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수재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대응할 의무까지는 없지만 500년 의무가 있지만 50년은 예. 있지만 500년은 의무가 없다. 아. 이런 좀 애매한 판례들이 있기는 예. 있어요. 그래서 강풍의 정도나 혹은 또 바람이 불어서 간판이 날아간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날아가거나 아, 그럴 수 있죠. 전혀 좀 이거는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것처럼 이제 네. 전혀 불가능한 수준의 어떤 인과관계가 발생한 것을 입증할 수 아. 있다면 이 경우까지는 그 점유자한테 책임 묻는 건 너무하다라고 아. 판사가 설득이 된다면 그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혹은 과실이 없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이제 책임이 없는 부분을 빠질 수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또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라면 피해자분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태풍 소식이 오면 미리 대비를 하거나 조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간판이 좀 흔들린 거나 오래됐는데 흔들거린 지가 좀 오래됐었는데 이렇게 태풍이 온다. 이런 소식에도 점주가 고치거나 대비를 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당연히 책임은 물을 수가 있겠죠. 네, 사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판단을 해왔습니다. 아. 그래서 누적된 판례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태풍이 온다는 것이 매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00% 천재지변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 간판의 설치 시 적법하게 일단 받았느냐, 그러니까 시공이 제대로 명확히 됐느냐,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고 있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면, 그렇다면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이제 뭐 약간 흔들린 게 있었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불법 간판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불법 간판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아, 그렇군요. 그 예를 들어 뭐 홍수나 태풍 같은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국가 지원 같은 것도 따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놀라운 법이 있습니다. 어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제목 규정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는 이제 이러한 천재지변이나 재난 같은 경우에 복구 비용을 국가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이제 그 규모나 이제 규정은 달라지는데요.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규정에서 좀 유심히 보셔야 할 건 뭐냐면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오늘 또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 이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신 분이 있다라면 이 규정을 찾아보시고 반드시 10일 이내에 신청하셔서 이제 복구 비용을 좀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10일 이내에 예.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